히히. NCJ 내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후 1시부터 네일 스터디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네일 스터디 아크릴 젤 했으니까 일단 어저께 아크릴 연장을 한 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또 아크릴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크릴을 하고요. 근데 물론 네일리스트 오래 하신 분들은 말 많으면 지루해요. 네일리스트 오래 하신 분들은 말 많으면 지루하고 빨리빨리 시술 보고 엔드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설명이 또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술만 후딱후딱 하고 띡 끝나면은 뭐지? 뭐가 지나갔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설명이나 이 차이점이나 왜 그런지 또 들으셔야 이해가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방식을 바꿀 때는 또 잘못 얘를 처음 보시면 아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런데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중간 부연 설명을 제가 필히 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정석으로 할 때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과정 설명만 하면 되지만, 정석이 아니고 변형이 됐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이유로 왜 변형을 했는지, 변형했을 때 효과는 어떻고 정석은 원래 어떤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저께는 이제 변형한 익스텐션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반 학원에서 배우는 기본 익스텐션 설명은 아니었고, 이제 그게 더 맞지만 저희가 살롱웍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더 간편하고 쉽다 해서 살롱웍 익스텐션을 했고요. 그럼 지금은 또 그거 이전에 어저께 보신 분 중에 난 아크릴을 안 배웠는데, 또는 아크릴은 배웠는데 잘 안 되더라 또 했을 때 다른 더 기초적인 아크릴이 궁금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이론하고 기초 아크릴을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해볼까 해요. 이번에는 화이트 파우더 준비했어요. NCJ 아크릴 화이트 파우더예요. 근데 보시면 어제같이 왜 투명하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각도가 잘 안 보여요, 화면에. 그래서 처음에 아크릴 연습하실 때는 화이트 파우더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시술하시는 거 체킹하기도 쉽고 보기도 편하답니다. 이렇게 화이트 파우더가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화이트 색깔입니다. 아크릴 화이트 파우더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NCJ 화이트 파우더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NCJ 로고가 있죠? 그리고 리퀴드 볼이 필요해요. 리퀴드 볼. 소주잔 같다고 어저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리퀴드 볼 같은 모형이 있어야 해요. 리퀴드 볼 같은 모형이 있어야 여기다가 리퀴드를 덜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냥 덜면 흐르거나 튈 수 있으니까 덜으실 때는 붓을 대고 쪼로록 붓대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덜어놨고요. 그 다음으로는 브러쉬를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면서 사용하셔야 아크릴이 붓이 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퍼 타올이 필요해요. 아크릴 브러쉬,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 화이트, 그리고 리퀴드, 그리고 리퀴드를 따라줄 리퀴드 볼. 이렇게 기본 준비를 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셨으면 이제 아크릴에 관련된 기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론이랑 같이 할게요. 이렇게 아크릴에 관련된 준비된 파일을 준비했고요. 왜요? 이거 되게 좋은 수업인데 오늘은 별로 안 계세요. 그쵸? 따로 가면 특강비 받는데 점점점 막 이래. 이렇게 해서 파일을 준비했고요. 이 아이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자료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정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퀴드 사용 방법, 파우더 사용 방법, 그리고 볼 얻는 각도와 프로덕트, 뭐 이렇게 저희가 쓰는 연습 종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간단해요. 제가 나머지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에다가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 놓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작게 그리시면 돼요. 메모지에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즈 그리고요. 얘는 긴 사이즈, 얘는 더 긴 사이즈, 이렇게 그려서 쓰셔도 돼요. 없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짧은 애도 있고 넙대대한 애도 있고 더 긴 애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별로 연습하는 이유는 이렇게 손톱도 보면 두께나 넓이가 다 달라요.
손톱도 두께나 넓이가 다 달라서 내가 볼을 원하는 사이즈로 한 번에 하지 않으면 아크릴은 시간에 따라 굳잖아요. 그래서 사전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길이도 어떨 때는 자연 손톱으로 온네일만큼만 늘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익스텐션 연장 길이를 길게 할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거에 따라 더 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때그때 맞춰 할 수 있게 기본 볼에 대한 이제 컨트롤하는 연습을 먼저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아이는 소지나 온네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처음 배우는 거 3볼이에요. 3볼이니까 3볼로 사용할 준비를 해요. 이렇게 자르고 3등분. 아이고 여기 이렇게 3등분 하면 되고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지예요. 엄지. 이렇게 엄지. 넓은 면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엄지 사이즈. 이렇게 엄지 사이즈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넙대대 한 아이, 좀 얄쌍하고 긴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얘네는 똑같아요. 똑같이. 근데 더 길면 여기 1번이 길어지는 거예요. 밑에 여기가 FreeH라고 보시면 돼요. FreeH가 다 1번이에요. 3볼 하실 때 FreeH가 1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이포인트 있는 부분을 2번 볼. 2번 볼이고요. 그 다음에 큐티클 라인, 여기로 손가락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큐티클 라인 손가락 부분에 위치한 3번 볼. 나 무슨 경마하는 것 같아. 1번 공, 2번 공, 3번 공 이런 거. 자, FreeH 부분이 1번 볼이고 중간에 하이포인트 2번 볼, 큐티클에 이제 손가락에 위치한 손가락과 맞닿는 부분을 큐티클 라인 3번 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두께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붓을 먼저 이해해요, 우리. 자, 붓은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은 저희가 3볼로 해서 기본 아크릴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고요. 붓은 이렇게 3등분을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붓에 하나, 둘 하면 3개로 나눌 수 있고요. 저희 붓으로 3개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 앞에 첫 번째 끝부분, 여기를 팁이라고 해요. 요 팁 부분, 이렇게 3등분한 브러쉬에서 맨 끝에 이 부분을 팁이라고 부르고요. 이 팁 부분은 힘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세밀하게 미세하게 라인을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프렌치 스캅처를 할 때 스마일 라인을 작업하거나 이제 꼬리에 세컨볼을 얹은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볼을 뜰 때, 처음 아크릴 브러쉬에 볼을 뜰 때 이 팁 부분으로 볼을 떠올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을 벨리라고 해요. 이 브러쉬 모의 3등분한 중간 두 번째 부분을 벨리라고 부르고요. 이 벨리는 기장을 내리기 위해 누르고 다질 때 내려오는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을 할 때 이 아이로 이렇게 내려놓으신 후 이렇게 벨리 부분으로 잘 쓸어서 자연스럽게 내려주죠. 가장 많이 사용해요. 기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맨 끝에 백 부분 가장 힘이 좋아요. 이 맨 끝에 3등분의 세 번째 이 백 부분이 가장 힘이 좋고 만지기가 용이해요. 이때는 백은 보통 주로 사이드 부분을 사용해요. 백은 이렇게 꾹꾹 누르시게 되면 아크릴이 다 내려오기 전에 딱딱하게 굳어요. 아시죠? 아크릴은 보시면 더울 때 빨리 굳고요. 아크릴을 빨리 굳게 하는 방법은 더울 때, 높은 열에서 더울 때 또는 따뜻하면 아크릴이 빠르게 굳습니다. 반대로 추워. 그러면 아크릴이 느리게 굳고 흘러내려요. 더 이게 액체형을 오래 유지하죠. 그 대신에 또 힘에 의해 굳어요. 그래서 내가 브러쉬를 세워서 꾹꾹 누른다거나 백 부분으로 강제로 눌러서 내려오게 되면 또 빠르게 굳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아크릴은 내가 애기 다루듯이 살살살살 힘을 안 주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이 톡톡 쳐서 내려올 때 오랫동안 내 의지대로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아크릴은 추위에 늘어지고 더위에 빨리 굳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추울 때는 리퀴드를 많이 짜줘야 돼요. 그래야 많이 줄줄 흐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울 때는 리퀴드를 조금 더 머금어 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굳지 않고 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브러쉬를 팁 부분으로 내려놓고 벨리로 살살 다지듯이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근데 백으로 눌러서 내려오게 되면 바로 굳어요.
그래서 금방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힘으로 눌러도 움직이지 않고 멈추게 되죠. 그리고 요 팁 부분, 아까 말한 브러쉬의 팁 부분으로 스마일 라인을 딸 때 아니면은 사이드 색콤보를 올릴 때 이런 세밀한 작업은 팁 부분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 브러쉬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쉐입을 잡을 때 이 백은 주로 백의 사이드를 많이 써요. 근데 그냥 막 누르는 거랑 얘를 이해하고 하는 거랑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크릴의 백 부분에 사이드로 쉐입을 잡죠. 옆에 여기 사이드 쉐입 잡아주고, 이때 닿는 부분이 여기 백의 사이드인 거죠. 이쪽도 눌러주고, 그리고 스퀘어 길이를 맞출 때도 이렇게 백으로 눌러주죠. 백의 사이드 부분으로 다질 때. 그래서 붓 사용할 때 잘 보시면은 항상 모든 분들이 같은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 룰이에요, 룰. 그 룰을 잘 지켜주면 내 맘대로 내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룰을 내가 막 바꾸면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붓에 대한 기본 이해를 우리 함께 해 보았어요. 근데 요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크릴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젤이든가 다른 시술에도 이 브러쉬에 자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자기 역할이 있어요. 브러쉬 부분에서. 그 아이를 잘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리퀴드를 따를 때 이렇게 리퀴드를 따를 때는 그냥 이렇게 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흘려요. 붓대를 이렇게 대고요. 위에서 흘려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붓의 끝을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그쵸? 이렇게 대고 따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네일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맨 처음 아크릴을 이해할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네일을 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또 네일이 아예 관심이 없어도 지루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크릴 파우더로 기본 볼을 뜹니다. 근데 아까 3등분 했잖아요. 그리고 3볼을 쓴다고 했어요. 설명해 3등분을 하고 3볼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3등분을 하고 3볼을 쓴다고 했습니다. 음마미님 감사해요. 그쵸, 우리 특강인데 싫어해. 무상 특강인데 슬퍼 울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리퀴드가 있죠. 리퀴드에다가 붓을 먼저 담궈줘요. 이렇게 리퀴드에 붓을 충분히 적셔주고요. 3볼을 썼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 번 대면 한 번 짰어요. 근데 살짝 벨리까지 올려주면 2번 짰고요. 팁까지 올려주면 3번 짰어요. 얘를 이해하면 돼. 이게 붓을 한 번, 2번, 3번 짜는 효과가 있어요. 한 번, 2번, 3번 짜는 효과가 있고요. 붓을 담가주시고요.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볼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그림을 잠깐 보이게. 정말 얘만 보고도 다 하실 수 있게 상세 설명합니다. 원볼은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볼은 이렇게 넓게 엄지를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뺄 수도 있고 더 길게 뺄 수도 있고 여 위에처럼 짧게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볼이 기장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짧게, 길게, 아니면 두껍고 넓고 길게 기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볼은 리퀴드를 많이 머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이를 전부 좌우해요. 원볼이 모질라면 원하는 길이까지 못 빼고 중간에 멈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볼은 리퀴드를 거의 짜지 않아요. 원볼은 리퀴드를 거의 짜지 않고 브러쉬를 담갔다가 한번 댔다가 그냥 바로 갑니다. 쉽죠? 브러쉬를 담갔다가 한번 댔다가 바로 가요. 그러면은 아크릴 파우더를 리퀴드가 많기 때문에 많이 묵직하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물론 그땐 붓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붓이 너무 가늘고 얇으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볼이 들고다 떨어져요. 그리고 투볼은 저희가 원볼하고 경계를 없애면서 하이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투볼이니까 담갔다가 한 번, 2번 벨리까지 눌러줘요. 그러면 정량이 돼요. 네. 투볼은 한 번, 2번 살짝 당겨서 벨리까지 닦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3볼은 이제 큐티클 라인이라서 큐티클 라인 쪽은 두껍거나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우리 슈아님 가버리신 거죠. 어딘가로 흑흑. 네, 좋아요. 하셨을 때 큐티클 라인이 두꺼우면 여기가 빨리 떠요. 여기 큐티클 라인이 두꺼우면 빨리 떠요. 그래서 왜 저희가 연장을 배울 때 이렇게 만져보죠.
여기가 두꺼울수록 빨리 뜨고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여기가 꺼끌 걸리적거리지 않고 얇게 잘 안착되면 더 오랫동안 들뜨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3볼은 담갔다가 소량만 뜰 거니까 그때부터 하나, 둘, 셋 팁까지 짜요. 그리고 볼을 뜨시면 돼요. 파우더가 이렇게 완전히 평면으로 있어요. 그러면 파우더를 꼭 들어올릴 때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중간으로 찍혀요. 이거 못 쓰는 볼이에요. 팁의 한쪽 면만을 이용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얘를 이 상태로 한쪽으로 몰아놔요. 사선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쪽에 높고 이쪽에는 좀 없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이렇게 이쪽에는 비어 있죠. 근데 이쪽에는 높게 올라와 있죠. 한쪽 방향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넣어요. 그리고 한쪽을 딱 놨어요. 그럼 이때 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찍으면은 한쪽에만 볼 보여요. 근데 이때는 두껍게 많이 원볼 길이를 다 뺄 거니까 살짝 덜고 3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럼 볼이 한쪽 면엔 볼이 있죠. 한쪽 면엔 볼이 없어요. 깨끗하죠? 보이시나요? 이쪽 면에는 볼이 올려져 있고요. 네, 예쁘게 잘 머금었어요. 쫀쫀하게. 이쪽 면엔 볼이 없어요. 붓이 깨끗하죠. 그래서 붓 사이에 끼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우니까 잠깐 올려놓을게요. 다른 걸 볼 수 있게. 네, 보이시죠? 이렇게 볼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아예 묻지 않았어요. 파우더가 이쪽 면은. 근데 그 뒤집으면은 볼을 떴던 데는 이렇게 묻어요. 그쵸? 이러면 붓이 돌이 되죠. 딱딱하게. 그럼 붓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페이퍼 타월에 닦아주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양쪽을 관리합니다. 아크릴 브러쉬는 파우더를 뜨고 나서 이 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붓 모 사이에 파우더가 막 끼어가지고 금방 돌이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아크릴 브러쉬 제일 비싸잖아요. 아크릴 브러쉬 제일 비싼데 아크릴 브러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용 후 다음날 돌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우리가 브러쉬 클렌저에 담근다든가 하더라도 브러쉬 클렌저에 담그면 브러쉬 모발을 다 깎아 내려가요. 그래서 모발이 꺼끌꺼끌해져서 계속 더 많이 끼고 이제 프렌치 스카프 하기에 그 모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엉망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붓을 이렇게 중앙으로 찍어서 하면은 양쪽에 묻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놓으면 이쪽 볼이 남고요. 이쪽 반대로 내려놓으면 이쪽 볼이 남아요. 그럼 지저분하게 쓰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꽂아서 볼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옳지 않은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한쪽 면에만 잘 달릴 수 있게 살짝 조절해 주시면 더 편해요. 그러고 내려놓고 브러쉬는 항상 닦고 브러쉬를 닦아요. 그래서 붓은 무조건 볼 한 번 뜨면 닦고 볼 한 번 뜨면 닦고 계속 세척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브러쉬를 계속 구입하셔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요. 다시 가야죠. 이제 볼 하나에 또. 죄송해요. 지루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볼을 놓았어요. 그 사이에 딱딱해졌어요. 보이시나요? 볼은 이렇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아크릴은 그냥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굳어요. 딱딱하게.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만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사전 설명을 합니다. 젤은 젤 램프에 들어가야 큐어링이 돼요. 젤 같은 경우는 젤 램프에 들어가야 큐어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다 만들어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두께가 형성되고 됐어 라고 할 때 큐어해 주시면 되니까 그냥 좀 더 만질 뿐 다시 오프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크릴은 달라요. 아크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서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닦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다시 오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크릴은 그 시간 내에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연습과 아크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굳는 거, 그리고 힘을 더 세게 누르면 더 빨리 굳는 거, 더워지면 빨리 굳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시험 때는 내가 안 굳어서 폼을 못 대, 휘적휘적 대, 그럴 때는 오일을 발라주시면 빨리 굳습니다. 오일하고 화학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일이 닿으면 아크릴은 또 빠르게 굳고요. 오일이 아크릴과 닿으면서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열을 내서 더 빠르게 굳히기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1번 원볼은 리퀴드를 머금고 한 번 누르는 대신 파우더를 3번. 2번 두 번째 볼은 리퀴드를 머금고 하나 둘 벨리까지 2번 닦아주신 대신에 파우더를 2번 터치. 그리고 3번 저희 큐티클 라인 만들어줄 가장 스몰 사이즈의 작은 볼 3번째 볼은 리퀴드를 머금고 하나 둘 셋 해서 백 벨리 팁까지 리퀴드를 닦아주시고 볼을 한 번 해서 양을 조절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같은 넓이면은 두께감이 달라지고, 어쨌든 넓이가 똑같으면 더 볼이 작아지고, 어쨌든 양을 3배, 2배, 1배 이렇게 머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얇게. 그게 왜냐? 여기 밑에 부분은 기장을 담당하는데 지지대나 받침이 없어요. 밑에 부분은 기장을 담당하는데 지지대나 받침이 없기 때문에 살짝의 두께감과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를 실어주고요. 그 다음 하이포인트, 여기는 넓게 완만히 이루어지며 덮어주지만 두꺼우면 안 돼요. 이미 피부가 받치고 있고 자연 네일이 지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두꺼우면 빨리 들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 큐티클 라인은 더 얇게 필름막처럼 진행되어 있어서 이게 거끌거끌하지 않으면 더 오랫동안 잘 밀착이 되고, 여기가 둔탁하게 파일링이 잘 되지 않거나 우둘두둘 되면 더 빨리 떠서 며칠 후에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에 파일 정리를 못 해주고 두께가 더 형성될 경우 연장은 빨리 뜹니다. 네. 그 다음은 북각도 설명을 해보아요. 자, 원볼이죠. 원볼은 기장과 두께를 빼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이 아이가 폼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 아이가 폼지고요. 그래도 NCJ 네일인데 NCJ 뚜껑이라도 놀래요. 나만의 만족. 이거라도 해야 힘내서 하지. 내가 하고도 어이없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폼지예요. 폼지에 여기 표시가 쉽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원볼, 투볼, 쓰리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볼이 더 넓고 투볼, 그 다음 쓰리볼입니다. 원볼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거슬려요, 이 뚜껑 놓으니까. 원볼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러쉬가 거의 0도에 가까워요.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을 땐 약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45도로. 그리고 여기 투볼 있죠? 투볼은 45도로 내려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주세요. 근데 얘는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전 사실상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잡아요. 이게 손가락이면 이렇게 안 잡고 볼을 내릴 땐 이렇게 잡아요. 아래로 살짝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일자로 잡으면 이게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더 만지기가 쉽고 길이까지 잘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볼을 내려올 때 아랫방향으로 해주고요. 원볼 이렇게 내려놔서 기장을 담당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한 번에 빼주셔야 돼요. 원하는 길이까지, 길이는 처음에 맞춰줘야 돼요. 길이와 쉐입은. 쉐입을 이렇게 잘 안 잡아주면 늘어진 거 나중에 파일로 갈기 힘들어요. 젤은 좀 잘 갈려요. 젤 네일 같은 경우는 파일링이 잘 되고 잘 갈리는 재질이기 때문에 쉬운데, 아크릴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고 파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갈아내기 힘들고, 클리퍼로 커팅하게 되면은 클리퍼로 커팅할 때 이렇게 깨져서 조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와작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클리퍼 사용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특히 뭐 원칙적으로 대회나 뭐 이런 아크릴 사용하실 때 원래 클리퍼 사용은 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쉐입 미리 맞춰주시고 기장 한 번에 빼셔야 돼요. 잘못된 기장에서 다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기장이 모자랄 것 같으면 빨리 볼을 걷어내서 버려주시고 새로 뜨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투볼은 45도로 내려놔 주시고요.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 밑에와 잘 연결해 주셔야 돼요. 갭이 지면 여기가 끊어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고 울퉁불퉁하면 모두 또 파일로 갈아서 내려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쓰리볼도 마찬가지로 45도 각도로 내려줍니다. 쓰리볼도 45도 각도로 내려줄 때 여기서 붓 모양을 잘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윗방향에는 볼 뜨지 않아요. 보이시죠? 다 붓이, 붓그림이. 네, 어쨌든 원볼 보시면 여기 원볼, 투볼, 쓰리볼이 있고요. 보시면 모두 아시겠지만 윗부분에는 볼이나 파우더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깨끗하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이거는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누가 이렇게 잘 평평 이렇게 찍으라고 했는데 그랬으면 그거는 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마 선생님께서 그분 나가셨을지도 몰라요. 방폭할 때. 그치만 얘기할게요. 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준 거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분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평평하게 다져놓고 찍으라고 하신 분은 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찍으라고 안 했을 거예요. 분명. 이렇게 수직으로 찍으면 못 써요. 그 볼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평평하게 놓으신 분은 요렇게 찍을 거예요. 내려서. 요렇게 찍으면 돼요. 평평하게 놔도 붓을 이렇게 숙여서 찍으면 돼요. 옆으로 옆면만 달리게. 이렇게 윗부분에서 찍지 말고요. 이런 각도로. 이 각도 세운 각도 아니고 이 각도로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걸릴 수 있잖아요. 케이스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떨길 수가 있어. 저는 조금 더 쉽게 그냥 이렇게 하면 더 간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틀린 방법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위에 브러쉬는 깨끗하게 하고 항상 이 반대편 밑에다가 볼을 잘 잡아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려놓을 때 기장은 여기 각도 보이시죠? 평평한 각도를 유지해서 이렇게 0도에 가까운 각도로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벨리를 사용합니다. 다질 때. 자, 폼 하나만 주세요. 브러쉬를 내려놓고 0도에 가깝게 벨리로 눌러주시면서 쓸어내려서 만져줍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빨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폼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내려놓죠. 원볼이에요. 원볼 내려놓고 이렇게 만져준다고요. 이렇게 세우면은 쿡쿡쿡 찔려가지고 빨리 붓고 울퉁불퉁해지니까 거의 두께 없이 이렇게 수평 세우는 거 아니고요. 거의 0도에 가까운 수평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볼 45도로 내려주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쓸어 내려주고요. 세 번째 세컨 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원볼은 내려놓고 붓을 페이퍼 타월에 닦아요. 이건 진짜 팁이다, 팁. 이거는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꿀팁이야. 우리 방송을 봐줬기 때문에 얘기해드리는 거. 우린 가족이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많이 해본 결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용하세요. 이거는 학원이나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원볼 같은 경우는 붓을 내려놓고 붓을 닦아요. 3초의 여유를 갖죠. 그때 잘 스스로 얘네가 융화되고 믹싱되면서 쫀쫀해져요. 붓을 내려놓고 바로 만지시면 질척질척해서 붓의 사이사이에 다 끼게 돼요. 그래서 붓이 돌이 되고요. 모양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빨리 굳어요. 마지막엔 결국. 그러니까 첫 볼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원볼은 내려놓으시고 바로 붓을 페이퍼 타월에 닦아요. 하나, 둘, 셋, 3초 닦고 모아서 그 다음에 만져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만지기 수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볼도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 볼은 내려놓고 붓을 한 번만 닦아요. 한 1초? 그러고 전 바로 만져요. 세 번째 볼은 첫 번째는 내려놓고 하나, 둘 닦고 3초 후에 만져서 두께 빼주고 내려주고 두 번째 투볼은 내려놓고 붓만 살짝 닦고 나서 사이드 먼저 내려요. 사이드가 보통 경계져요. 보통 스트레스 포인트 있잖아요.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끝까지 못 내려와서 스트레스 포인트가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그쪽으로 많이 깨져요. 보시면 여기 부분. 여기 스트레스 포인트를 잘 커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얇게 되거나 커버를 잘 못하면 깨지거나 갈라지고요. 두껍게 되면 여기 되게 불편해.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위에서 물어보셨는데 자연스러운 연장. 자연스럽지 않고 둔탁해져서 불편해요. 그런데 첫 번째 볼은 내려놓고 붓 닦고 3초 후에 만져야 쫀쫀하고 자기가 잘 움직이기 때문에 줄줄 흐르지 않고요. 두 번째 볼은 내려놓고 한 번 붓만 닦아주시고 바로 사이드 내려주세요. 끝까지 이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야 연결이 자연스럽고 끝에가 착 안 착돼. 아크릴 많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얘가 꾸덕꾸덕할 때 누르면 둔탁하게 두께로 형성이 되고요. 약간 묽을 때 바로 쓸어내려주면 이렇게 커버가 돼요. 필름막 같이.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요. 그냥 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이렇게 각이지게 떨어지는 거고.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아크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내려주면 말려서 안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형태가 돼요. 반대쪽도. 그러면 얘는 1초만 닦고 두 번째 볼은 바로 내리고 옆에 또 바로 내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볼. 이때 붓 닦으면은 큐티클이 두꺼워져요. 이때는 붓 닦지 않아요. 세 번째 3볼은 큐티클 라인에 올리고 나서 붓을 닦거나 잔여 행동을 해서 1초, 2초를 써버리시면 큐티클 라인에 두께가 생기고요. 거기가 도통해져 가지고 큐티클 라인을 파일로 가려고 하면은 피부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요. 파일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고운 파일로 하기 때문에 두께가 없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때 큐티클 라인의 3볼은 내려놓고 붓을 닦지 말고 바로 쓸어서 내려줘야 돼요. 완만하게.
그러면 정말 얇게 잘 돼요. 근데 붓을 세워서 쓸어주시면은 큐티클 라인에 볼이 남지 않고 볼이 전부 끌려 내려와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놓고 사이드부터 먼저 살짝 쓸어주시고 나서 내려주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리퀴드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리퀴드를 한번 짜고요. 그 다음에 볼을 하나, 둘, 셋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볼을 놓고요. 이렇게 볼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종이여서 일단 이 종이에 하는 이유는 두께를 보려고. 너무 긴데 해놨지만 그냥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위치보다 조금 높게 놓으시면 더 좋아요. 볼이 살짝씩 이제 끌려 내려오는 걸 감안해서. 네, 네일 아트예요. 전 안 아파요. 좋아요. 아크릴도 처음에 냄새 나서 싫다는 분 많은데요. 네일 오래 하신 분들은 아크릴 냄새 너무 좋대요. 친근감 있어요. 리퀴드 냄새도 좋아요. 이제 우리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이, 이 아이와. 그리고 이렇게 쓸어주세요. 표면 정리 하고 다시 쉐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의 사이드 부분으로 쉐입 옆에 밀어주고요. 백의 사이드 부분으로 쉐입 옆에 밀어주고요. 다시 백의 사이드 부분으로 쉐입 옆에 밀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붓은 항상 닦아주시고 쓸어내려서 맞춰주시고요. 네, 표면 정리해서 다시 잘 맞춰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팁에 백의 사이드 부분으로 쉐입 잡아주고요. 백의 사이드 부분으로 쉐입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원볼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퍼지는 것 같다. 그러면 투볼 뜰게요. 하나, 둘, 리퀴드 2번 짜고 2번 얹고요. 내려놓고 붓 잠깐 닦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사이드 만져줄게요. 그리고 붓은 계속 청소해 주셔야 돼요. 사이드에 끼니까 옆에 먼저 맞춰주시고 닦고. 지금 추워서 늘어지니까 좀 기다릴게요. 좀 기다리고 옆에 또 만져주세요. 쉐입을 담당할 아이 만져주시고요. 얘도 쉐입을 담당할 아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눌러서 벨리 부분으로 눌러서 데리고 오고요. 두께를 만져주시고 나서 여기 쓸어주세요. 경계지지 않게 다져주시고요. 얘도 만져주세요. 얘는 너무 긴 손톱을 했죠? 내 탓이야. 이렇게 하고요. 표면 정리 다시 끌어내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이드 백에 맞춰주시고요. 막볼은 리퀴드를 놓고 쭉 짜시고요. 비닐이라서 왔다 갔다 하네요. 붓에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라인에 잘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볼은 바로 만져주세요. 맞춰주세요. 그래서 얇기가 이따 떼보면 점점점 얇아지고 점점점 한쪽 방향으로 두꺼워지신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 보아요. 저 얘 폼 7 기장인 것 같아요. 폼 7 기장이었나봐요. 뗐고 보기 편하게 옆면만 한번 두께가 좀 보이게 사이드만 갈아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너무 차이가 보이나요? 여긴 더 두꺼워요. 그리고 점점 얇아져요. 그쵸? 여기 밑에 힘 받는 부분은 좀 두껍고 여긴 얇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원래
연장하실 때 아시죠? 종이 명암 한 장 이상 팁 두께 미만입니다. 네. 명암 한 장 이상 팁 두께 미만입니다. 요렇게. 근데 요 명암 한 장 이상에서 팁 두께 미만이 맞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미세하게 점점 두꺼워져야 돼요. 이렇게. 두껍고 여기가 프리에이지 끝에 힘 받을 부분. 여기가 프리에이지 끝에 여기 힘 받을 부분이고요. 이쪽 위에가 큐티클 라인. 이렇게 필름막처럼 큐티클 라인은 여기는 정말 얇아져야 돼요. 그래야 들뜨지 않아요. 여기가 틱틱 걸리면 금방 떠요. 네, 이렇게 합니다. 얘는 여기 제가 긴 거 뜯으면서 안 굳었는데 손톱으로 찍고 지나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눈 감아주시고요. 아까 제가 올릴 때는 이런 상처가 없었어요. 봐주시래요. 그리고 얘도 이쪽을 두께를 좀 보실 수 있게 파일로 갈게요. 얘는 제가 두께를 좀 더 알 수 있게 조금 두껍게 올려봤어요. 찍혀가지고 반대쪽도 두께만 보이게 갈아 놓을게요. 아이고.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점점점. 얘는 조금 두껍게. 점점점. 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꼭 진짜 얇아야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 두께. 얘는 좀 두께가 보이게 짧게. 저희가 시험이나 대회 때는 요 두께, 정석 두께를 쓰고 있죠. 이쪽이 아닌가? 시험이나 대회 때는 이렇게 얇은 정석 두께를 쓰고 있어요. 규정에 맞게. 그리고 저희가 샵에서는 실제 이렇게 쓸 때 내구성. 저희가 시험 보고 나서 조금 더 잘 깨져요. 좀 얇게 해서. 시험 보고 나서 사용하시면 긴 손톱이 조금 잘 깨져요. 아무래도 얇게 진행해서. 그리고 대회 때도 되게 슬림하게 얇게 빼긴 하지만 이제 내구성에서는 저희가 계속 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 긴 아이가 시험과 대회용의 두께,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가 샵에서 보통 할 때 살롱옥 두께로 진행을 했고요. 아이고. 살롱옥 두께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찍혔구나. 아까 손톱으로 이렇게 살롱옥 두께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큐티클 라인 쪽은 정말 얇아야 돼요. 필름막 같이. 그래야 더 오래돼요. 보이시나요? 두께가 잘? 네. 화이트에 얇아서 두께감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아이를 연습을 많이 하면 다음에는 또 이제 다음 아크릴 할 때는 봉뜨기 갈까요? 봉뜨기까지 하면 이제 손톱에 연장하기 가고, 그럼 이제 프렌치 스카프처 갈까요? 좋아요. 우리 가족들은 함께 진도 빼요. 이렇게 볼을 이렇게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희는 이거 했었어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요. 그냥 볼 내려놓기도 좋아요. 볼 내려놓기. 요 안에다가 너무 모자라지 않고 너무 넘치지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놓으면요, 내가 손톱이 뭐 폼 1만 연장할게요 이런 분 있고, 손톱이 폼 5 연장할게요 이런 분 있고, 아니면은 뭐 엄지만 깨져서 오는 분 있고, 소지만 깨져서 올 때 있고, 또 어떤 분은 바디가 진짜 짧고 물어뜯는 손톱도 있고, 뭐 오지코파지도 있고,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 번 뜨면서 반복 작업하면서 오래 걸리니까 그냥 딱 보고 그 사이즈에 맞게 작업할 수 있게 이제 많이 습관화하는 거죠. 또 볼뜨기 연습하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볼을 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내려놔요. 여기에 맞춰서 놓기. 이렇게 요 안에 놓기. 한 번만 떠서 크게, 작게, 더 작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작게 해가지고 볼 놓기 또 해요. 이렇게 또 이 아이 놓기. 그리고 또 겨울에는 조금 추우면 쫙 퍼져요. 퍼지는 거 감안해서 한 번에 놓기 또 하고 하면은 볼 조절도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빠룽빠룽.